네, 1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 이 보도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 등에 반발하고 있는 검사에 대해 사표받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다며 윤 총장을 공개 비판을 했고, 윤 총장은 그 신임 부장검사 상대로 한 강연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환의 뉴스 쏘다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의 상황부터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어제 오후 3시간 넘은 시각이었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추 장관을 비판하는 글을 쓴 검사들의 사표를 받으라. 네. 이런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답변 요건 20만 명을 넘어선 것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제가 방송 직전에 확인해 보니까 네. 동의자가 43만 명에 육박하고 있더라고요. 사표 받으라는 게 43만 명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검찰개혁에 대해서 국민들의 인식이 이 정도로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추 장관은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된다.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한마디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근 언행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거죠. 예. 근데 입장문이 나온 지 1시간 뒤쯤에 이번에는 윤석열 총장이 뭔가 반박을 하는 듯한 이제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리더십 강연을 합니다. 네. 이 자리에서 프랑스 혁명까지 언급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이다. 네. 대검은 윤 총장이 평소 소신을 밝힌 것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네. 현 정부의 검찰개혁의 방향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발언으로 해석이 되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지금 이거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게 이제 그 이프로스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검찰 내 내부 게시판. 네. 여기에 이제 추 장관에 대해서 반발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더라. 네. 그래서 이게 조직적인 저항이다, 검란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언론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고 그냥 일부 그냥 댓글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뿐이다라는, 저러다 말겠지, 아니면 그럴 거면 사표 내라, 이런 지금 상황처럼 네. 대립되고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검난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고요. 네. 검난이라고 말할 정도 수준이 되려면은 이른바 이제 과거 사례를 비춰보면 네. 예를 들면 각 지검 차원에서 검사들, 부장검사급들이 만난다거나 평검사 회의가 열린다거나, 평검사 회의가 열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뭔가 의견을 표출해야 되고 그게 하나의 단일한 의견으로 나와야 네. 그 정도쯤 돼야 검난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네. 지금은 이제 검사들이 비판성 글들을 올리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네. 다만 일선 검사들이 상당히 마음이 상했고 좀 반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수위를 표현한다고 하면요. 예. 검찰 내부 게시판에 비판글을 올린 검사가 한 300명을 넘어섰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300명이라고 하는 게 전체 검사의 한 15% 정도 되는 인원입니다. 우리나라 검찰의 지금 현직 검사 인원이 한 2,000명 좀 넘죠. 예, 네. 남짓되는 거니까요. 예, 그 가운데 300명 정도가 지금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보면 대부분 또 10년 차 이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 검사들이 상당히 좀 반발하는 기류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근데 검사들의 반응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 좀 다 분석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일단 반발의 강도가 큰 건 사실이고요. 이번 사태에 이제 또 발단이 또 다르잖아요. 이번 사태는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가 추 장관의 수사주의권 발동 등을 비판하는 글을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리면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SNS에 이 검사와 관련한 과거 기사를 또 링크를 합니다. 근데 이 과거 기사가 뭐냐 하면 지난해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환우 검사의 부적절한 처신을 비판하고 또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동료 검사의 약점이 노출되는 걸 막으려고 피의자를 20일 동안 독방에 구금하고 가족 면회까지 막았다. 네. 이게 이제 내용의 골자고요. 그러니까
그 이완우 검사가 부적절하게 권한을 남용을 했다라고 네. 하는 지적이 그때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담은 기사를 링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완우 검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추 장관이 또 이제 그 다음에 SNS에 이렇게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다. 네. 이런 글과 함께 기사를 링크합니다. 그러자 판검사들이 아니 뭐 다 생각은 다를 수 있는 거 아니냐 사람이. 검사가 법무부 장관 비판했다고 해서 그 검사의 실명이 노출되도록 콕 찍어가지고 개혁해야 될 대상으로 짚는 것은 네. 검찰 내부의 비판적인 의견을 아예 막겠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취지의 비판글이 올라오면서 내가 이완우다. 뭐 사실 제가 지금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 커밍 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검사들의 비판 댓글이 줄줄이 달리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검찰 2,000명 정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검찰이라는 조직 좀 상당히 특수한 조직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소권과 수사권은 여기서밖에 갖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검찰들이 자기들 간의 어떤 동일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일선 검찰들을 외부에서 누군가가 공격을 하거나 문제를 삼을 때는 그들이 자기들만의 또 특권의식 때문에 반발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것이 아니면은 정말 뭐 억울해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서 조직적으로 또 그 한 목소리로 반발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지금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어요. 예. 어떤 것이 깔려있는 지금 반발이냐 이걸 해석하는 방식이 좀 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말씀하셨던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검찰이 누렸던 권한이 굉장히 막강했고 네.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갖고 쥐고 있는 검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외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특권의식을 내려놓기 싫어하는 그런 이제 심리적 반응이나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네. 뭐 또 다른 차원으로는 동료 검사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반발도 좀 섞여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선 검사 가운데 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네, 이문정 검찰 정책연구관, 그러니까 대검 연구관이죠. 대검 연구관이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또 올렸습니다. 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을 언급하면서 검찰이 과거에 대한 반성은 없지 않느냐. 먼저 그 반성이 있고 난 다음에 뭔가 앞으로 달라지는 부분들을 얘기해야 하는데 검찰은 오류가 없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국민적 공감을 받지 못한다. 네. 이러면서 검사들이 최근에 이제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임 연구관 글 밑에 네. 검사들의 비판 댓글이 줄줄이 달려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확실히 다른 내용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비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서 지지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네네.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에서 수사하는 것 정말 좋다라고 해서 이제 화환을 막 대검찰청 앞에다가 쫙 뭐 300개가 전해주는 이런 시각이 지금 네. 극과 극으로 상당히 많이 갈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정치적 관점을 좀 이럴 때는요. 네. 우리 이제 기름기 쫙 빼듯이 좀 빼고 난 다음에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기름 빼고. 예. 네. 우선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대한 말씀부터 드리면요.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서로 갈등을 빚는다.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다.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놓는데요.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무조건 비판하거나 또 지나치게 옹호합니다. 네. 저는 두 가지 관점으로 좀 바라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번 문제를. 먼저 첫 번째 관점은요. 네. 추미애 장관의 태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완우 검사가 동료 검사를 감싸려고 했다면 당연히 네. 비판받아야 하죠. 예. 하지만 그렇다고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사가 자신을 비판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고 그 검사 실명이 외부에 공개되도록 모두 다 볼 수 있는 SNS에 그 검사를 딱 찍어가지고 비판하는 글을 올리는 것, 또 개혁만이 답이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부적절했어요. 과했다. 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은 현직 검사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일이잖아요. 네네. 특권을 유지해 왔던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 국민들께서 다 동의하실 거예요. 네네. 근데 수사지휘권이나 인사 문제 역시 검사들은 외부의 개입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뼈와 살을 깎는 심정으로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반발이 다소 있더라도 그걸 반발을 잠재우는 방식으로 뭔가 검찰 개혁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게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역할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검찰 개혁 자체에 반발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근데 추 장관은 일종의 이제 동료 의식을 막 건드리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당신도 비판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에 검찰 개혁에 집단 반발하지는 않았잖아요. 검사들이. 검사들 내부에서도 우리가 과거에 이랬으니까 지금 검찰 개혁도 필요해. 그리고 과거에 특수부나 이런 사람들이 검찰의 권력을 소수가 독점하는 현상도 있었잖아요. 네네. 형사 공판부 검사들 우대하는 거 환영해. 이렇게 생각하는 검사들도 있다가 예. 동료 검사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반응하면 우리 같이 맨날 밥 먹고 네네. 맨날 이렇게 스킨십 갖고 있는 그런 사람한테 저렇게 대처하면 그러니까 침묵하고 있고 반발하잖아요. 굳이 어떤 의견을 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고 갈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검찰 개혁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 네네. 이런 식의 것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관점으로 보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또 하나 관점은 뭡니까? 이번에는 검찰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가만 좀 과거를 되돌아가 보면 아실 텐데요. 네.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할 때 참 상징적인 장면인데 네. 검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때 몇 가지 기억나는 게 참 많은 장면들이 있었습니다만. 네.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검찰들이 반발했어요. 네. 근데 대통령이 가서 검사들의 솔직한 얘기를 듣겠다고 갔는데 그랬죠. 검사들은 대통령한테 막 모욕적인 발언하면서 왜 전화했냐 그러고 뭐 형 문제 뭐 네. 전화했지 않았냐 청탁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계속 쏟아냈었죠. 생중계 과정에서. 요구의 그때. 핵심은 인사권 돌려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저항 중에서 가장 핵심은 인사권을 돌려달라. 그러니까 우리 맘대로 하게 해달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 외에 최동욱 검찰총장 이른바 찍어내기 논란이 있었잖아요. 사실상 집권 세력이 검찰총장의 사생활을 들추고 말 안 들으니까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총장을 직접 감찰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옷 벗게 한 거예요. 네. 검사들은 뭐 했습니까 그때?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네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검찰과 특검이 4차례나 수사를 했는데 다 무혐의 처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검사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부끄럽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지금 봐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수사였고 말도 안 되는 불기소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본인들이 자성하거나 사과하거나 국민께 죄송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었잖아요. 심지어는 2007년 대선 직전에 그러니까 대선이 막 치러지기 직전에 했던 검찰 수사도 무혐의였어요. 네. 결국은 눈치 보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검찰 개혁을 하자고 얘기를 하면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나 다름없는 얘기를 막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동의하겠습니까? 좀 부끄럽다고 하는 자성의 목소리도 좀 나왔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조용했던 검사들이 동료 검사 좀 비판했다고 벌떼처럼 일어나는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런 비판적인 관점도 저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끝이 어떻게 결정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공수처 추천위원회는 출범을 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공수처장이 이제 언제 나올까 이것도 좀 궁금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 윤 총장의 뭐 정치권으로 갈 것이다 뭐 여러 가지 행보에 대해서도 여러 얘기 나오는데 시간이 한 1분 정도 좀 안 남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역사상 초유의 일이잖아요.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 여론조사 지지도에서 3위로 나오는 현상을 정말 어떻게 봐야 될지는 당혹스러운데요. 그러니까 국감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이 할 말을 다 하긴 했잖아요. 그랬으면은 지금 이후에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보나 발언들 사실 자제해야 돼요. 근데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런 점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 소다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CNN 생방송 집계 알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바이든 현재 선거인단 확보 205명, 트럼프는 114명 확보돼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270명 확보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시사본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